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소리샵 뷰브 베스트 매칭 편. 오늘은 오디오 벡터 얘기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디오 벡터의 R3 아방가르드. 사실 소리샵에서 오디오 벡터를 거의 국내에 알린 공신이 됐죠. 오디오 벡터가 소리샵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에 전면적으로 오디오 파일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외관과 이렇게 딱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사람을 쫙 흡수하는 이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오디오 파일들에게 이 제품을 알리는 게 이렇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일단 근데 소리를 들려드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컨셉을 이해하면 대신할 스피커가 또 많지 않다는, 하여튼 그런 양면이 다 있습니다. 오디오 벡터는 이제 79년에 시작한 회사죠. 원래 클리포스라는 분이. 회사 이름도 끼했죠. F3 LYD. 그 회사 이름이었어요. F3 LYD. 그렇게 해서 첫 제품이 트라페즈라는,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린. 사실은 저는 그 제품을 어디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제품 굉장히 소리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럽제 스타일의 전통을 간직한, 이렇게 경사면이 기운 그런 박스형 스피커였거든요. 초기 이 오디오 벡터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디자인이었고,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디오 벡터에 어떤 불을 붙인 그런 장본인이 트라페즈라는 스피커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번째 제품이 바로 S3라는 제품이에요. 그 S3가 바로 지금 R3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보면 R 시리즈가 이제 저 위에서부터 보면 R11, 8, 6, 3, 그 다음에 막내 이제 스탠드 거치형 R1이 있거든요. 초기부터 같이 해온 직원들이나 임직원, 그리고 오디오 벡터를 처음부터 봤던 분들은 그 R3에 대한 인상이 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회사. 이런 느낌이죠. 그 얘기 마저 하면, 오디오 벡터는 90년대에 들어오면 AMT라는 걸, 9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중반에는 이 소위 모듈식, 이 중간에 뭘 빼고 넣고 하는 이런 옵션을 둔 스피커라는 거를 기상천외하죠. 그런 걸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아마 다른 회사에서는 없었던 그런 오디오 벡터만의 어떤 신기원이었고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90년대 후반이 되면 AMT 트위터를 만들어요. 자사제. 이 회사 AMT는 높이가 그 당시 90년대 후반에 50kHz까지 상위 대역이 그렇게 올라가는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이 소위 리본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필름, 주름진 필름으로 만든 그런 트위터였고요. 이 앞면이 그렇다 하고 뒷면은 또 오픈백, 그러니까 뒤를 완전히 개방시킨 이만한 뒤에 리플렉싱 홀처럼 생긴, 그러니까 앞을 필름으로 만들고 뒤를 이렇게 개방을 해놓은, 막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소위 사운드 스테이지라는 개념, 자사에서는 그러는 SEC라고 그러죠. 사운드 스테이지 인핸스먼트 컨셉이라고 해서 그런 컨셉을 만들어낸 한 20여 가지 옵션 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0년대 후반부터였어요. 그런 사고의 어떤 신선함, 그리고 그걸 사운드적으로 구현해내는 이런 게 오디오 벡터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2000년에 들어오면, 그때까지는 직육면체였던 디자인이 뒤로 살짝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좀 더 입체감을 내는, 그리고 좀 더 현장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그리고 유닛을 점점 늘려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든 그런 캐비넷 기술, 그 다음에 잔여 에너지를 이렇게 처분하고 이렇게 그라운딩 처리하는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옵션들이 추가돼서 완전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죠. 얼마 전에 미넨 가서 이분하고 취재한 영상을 저희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이죠. 원래 클리포스의 아들인 매츠 클리포스하고 얘기를 해본 바로는 본인이 집에 쓰는 스피커가 바로 R3 아방가르드라고 해요. 옵션이 하나 위쪽일 수는 있습니다. 아래쪽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R3를 쓰고 있고, 위의 제품들은 당연히 더 좋지만 아주 큰 공간이 아니라면 저보고도 R3를 쓰라는 얘기를 권장해 줬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사의 원본 같은 개념이 있는, 아까도 얘기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부터 쭉 오디오 벡터를 이렇게 운영해온 분들은 R3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다는 거, 자사의 원본 같은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좀
오디오 벡터를 처음 쓰는 분들이나 혹은 오디오 벡터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게 오디오 벡터다라고 딱 하나 찝자면 바로 R3 아방가르드가 될 거예요. 참고로 그 옵션들이 이렇게 시그너처, 아방가르드, 아르테 세 개가 있잖아요. 위로 갈수록 옵션이 이제 고급화되는데 미드레인지하고 그 트위터의 크로스오버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트위터의 저 대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 베이스하고 미드레인지의 그 크로스오버 대역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래 베이스의 영역과 트위터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중간에 미드레인지 역할이 조금씩 축소되는 게 시그너처에서 아방가르드로, 아방가르드에서 아르테로 옵션이 옮겨지면서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해서 아르테가 제일 좋죠, 당연히. 근데 그 사이즈에 맞는 그런 크로스오버와 기타 사양들이 추가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옵션이라는 것도 오디오 벡터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3 같은 제품에 아주 자잘한 옵션들이 많아요. 뭐 6.5인치 카본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 이 전체 그 바디는 라미네이팅을 했어요. 필름 붙였다는 얘기죠. 아주 반짝거리게. 오디오 스테레오 파일에서 그래서 그릴을 덮기 아까울 정도의 배풀이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고 좀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강인해 보이는 스피커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 회사는 아주 슬림해요. 레이아웃은 평범해 보이는데 그 마감이나 만듦새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미학적인 비주얼, 반짝거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릴도 금속 테를 두르거나 이런 거 유닛 주변에. 그리고 이 그릴도 그 골드 리프라고 하죠. 금색 도금, 금도금을 해서, 그것도 음색적으로 당연히 이유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 하나까지 신경을 쓰고, 또 3.G 유닛을 이 캐비넷에 3.GG로 붙입니다. 그게 유닛의 진동을 캐비넷하고 최대한 디커플링을 하는 그런 개념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아주 초기부터 쭉 이끌어온 오디오 벡터의 어떤 표상 같은 스피커가 R3 아방가르드인데, 자, 이 제품을 드라이브를 최적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더 유연하게, 가능한 한 유연하게 느긋하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방법과 반대로 하이스피드로 쭉 굉장히 섬세한 부분까지 몰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가는 방법은 약간의 AB 클래스지만 출력을 좀 높여서, 그리고 그 MOSFET 같은 모스펫을 쓴 조금은 매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앰프들 있죠. 그런 앰프들 쪽이 그 스피커 등급에 상관없이 잘 어울리지만 R3 아방가르드에도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소리가 대단히 좀 스케일이 좀 크면서 유연하고 매끄럽고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이 스피커가 상위는 일단 53kHz까지 올라가고 낮은 대역이 25Hz부터 시작하죠. 굉장히 넓으니까 완전히 풀레인지 대역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쪽 하이스피드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회사 AMT 트위터의 굉장히 촘촘한 부분들이 거기 끝까지 가보면 그 아주 섬세한 소리의 끝은 뭐냐면 역시 굉장히 실키한 음이에요. 그러면서 들릴 소리가 다 들리면서도 음이 날카롭지 않은 그런 순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최대 그 50kHz라는 대역에 수렴하는 그런 고역의 영역, 높은 대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적으로는 대단히 아주 빠른 패시지와 아주 음이 그냥 짧게 끊어지는 그런 악기들과 연주들, 그 다음에 공간 속에 쫙 그런 음이 점처럼 점점 작은 점이 돼서 잘게 사라지는 이런 묘사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는데, 이쪽을 잘하는 쪽이 바로 하이스피드의 A클래스 앰프 혹은 진공관 앰프, 이렇게 됩니다. A클래스 앰프가 이렇게 매끄럽게 맞다는 부분에 상통하는 부분은 AB 클래스와 다르게 그런 아주 작은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그런 앰프가 바로 진공관 앰프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넨쇼에 다녀와서 그 오디오 벡터가 매장이 한 4-5군데 있었는데 어떤 앰프를 드라이브를 더 하고 시연을 하나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하나가 조금 아까 말한 느긋한 쪽엔 역시 그리폰이나 브링크만 같은 진공관 앰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게 좀 독특하죠. 마크 레빈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크 레빈슨과 같은 하이스피드이면서 A클래스 증폭에 조금 더 오디오 벡터 잘 맞는 앰프, 이게 바로 소리샵에 있습니다. 그게 T+A예요. 집에 앰프를 그리폰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디오 벡터 한번 연결해서 꼭 들어보세요. 그리폰에서 못 들었던 소리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폰이라는 앰프는 이제 좀 유연하고 매끄럽고 이렇게 육중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 윤기가 흐르는 그런 질감,
이런 재미로 듣는, 그 다음에 대부분 출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스케일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이 음원에 있는 저 공간 정보들을 잘 끄집어내는, 그리고 다이나믹한 이런 재미로 듣는 앰프가 그리폰인데, 오디오 벡터가 그걸 거의 다 받아줄 겁니다. 특히 R3 같은 스피커에서도 대역이 넓고 그런 어떤 그 공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투철할 정도로 설계가 된 스피커라서 그런 걸 아마 이렇게 들어보면 같은 덴마크제이기도 하고 그런 조합이 아마 첫 번째로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크 레빈슨이나 진공관 앰프 쓰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마크 레빈슨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585.5 뭐 이런 인티 앰프로 얘기하자면 이런 앰프로 한번 드라이브 해보세요. 그러면 특히 베이스는 아주 단정하게 딱 끊어지겠지만 트위터 쪽에서 좀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상위 대역에서. 그런 것들이 좀 촘촘하면서도 그 공간 정보들 있죠. 특히 그런 재생을 할 때 마크 레빈슨 같은 앰프가 특히 오디오 벡터에서 또 아까 그리폰의 경우처럼 마크 레빈슨 사용자로서 발견 못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발견될 스피커가 아방가르드, R3 아방가르드이고요. 그 다음에 늘 보지만 또 많이 연결해서 실정을 해봤지만 T+A 3100 HV 같은 제품, T+A 제품은 등급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R3를 좀 부족함 없이 드라이브할 앰프로 하나를 꼽자면 플래그십 인티 앰프인 PA 3100 HV로 드라이브하면 사실은 위아래 대역이 연결이 가장 깔끔하게 됩니다. 이 예사 앰프가 A클래스 300W 출력을 내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든, 또 R3 아방가르드 장점이 제품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도 큰 소리를, 그리고 막 이렇게 울리지 않으면서도 아주 음원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싹 빼내는, 스피커가 진짜 대표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대표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앰프가 T+A의 PA 3100 HV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디오 벡터를 시연장에서 본 느낌은 각각의 소리가 완전히 다르지만 이 스피커는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고 저렇게 해서 소리가 나야 되는구나. 각각은 또 각자의 장점이 있었어요. 뭐가 더 낫고 못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오디오 벡터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디오 벡터를 아직 경험을 못 하셨다면 R3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고 음악적으로도 내가 즐겨 듣던 음악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었구나, 이걸 미처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줄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오디오 벡터 R3 얘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